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이제 성탄절이라서 뉴스 대신에 우리가 평소 크리스마스 때 궁금했던 이야기 이런 잡지식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궁금했던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이 또 아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가족들과 혹은 또 아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 믿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또 우리가 몰랐던 또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추리가 되게 예쁘죠?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보고요. 예, 크리스마스 상징이 이 빨간색과 녹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옷도 오늘 좀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우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어원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알겠죠.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원래 이제 크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는 미사라는 말입니다. 성당 다니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미사가 한국말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라틴어입니다. 미사 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예배나 축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라이스트 매스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크리스토스 미사라는 게 원 언어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하고요. 프랑스에서는 이제 노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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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노래 있었죠. 그거는 이제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탄생을 뜻하는 라틴어 나탈리스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 성탄절, 뭐 이제 한자권 어느 나라에서는 성탄절이라고 많이 하죠. 성스러운 분이 태어난 명절이라는 이제 한문 뜻풀이로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12월 25일이 그럼 과연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성경에 정확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맞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확실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태양인 탄신일, 동지 축제였던 12월 25일을 받아들여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탄생일로 지정하면서 지금의 크리스마스가 정착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이제 로마에서는 여러 가지 신을 믿죠. 그 중에 로마의 태양신 탄신일이 원래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가 태어난 곳은 어딜까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 처음에 이제 베트, 집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레헴, 빵이란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와 레헴, 그래서 합쳐서 빵의 집. 한국식으로 하면 떡집이네요. 떡집 아들 예수님. 빵의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에 갔는데 머물 빵이 없어서 마국간 혹은 동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았고 아기를 이제 구육, 가축의 먹이통에 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 탄생 교회가 세워져서 세계적인 성지로 보존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주 추운 겨울날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거기서 태어났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저도 어렸을 때 동화책 같은 데서 눈이 펑펑 내리는 날 별빛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런 것들을 봤는데 솔직히 이 지역은 눈이 오는 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 12월부터 2월달 사이는 춥고 비가 자주 오는 우기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눈보다는 비가 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진짜 아주 간혹 가다가 눈이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대가 이제 해발 한 770m로 꽤 높은 편이라서 몇 년에 한 번씩은 눈이 쌓이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25일 날 베들레헴의 날씨 예보는 맑거나 구름이 조금 낀 선선한 날씨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이제 섭씨로 18도, 최저 기온은 8도. 그러니까 뭐 춥지는 않죠. 약간 가을 날씨 정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보편적으로 이제 유럽에 이제 이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유럽 겨울 분위기가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사에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게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기원이 있는데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 있는데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다는 낭만적인 이미지를 처음에 사람들한테 심어줬던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1843년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눈 덮인 크리스마스 풍경을 아주 아름답고 생생하게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눈 오는 크리스마스, 이게 좀 대명사가 된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찰스 디킨스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19세기 초반 영국에 유독 추운 겨울이 많아서 눈이 자주 내렸고 또 그 기억 때문에 소설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정확한 명칭이 전 세계인들한테 또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42년도에 발표된 노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노래입니다. 작곡가 얼빙 벌린이 따뜻한 캘리포니아에 머물며 고향에 눈 내리는 겨울을 그리워하면서 쓴 곡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가수 빈 크로스비가 불렀던 이 노래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타지에서 고생하던 미군들한테 엄청난 미국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하는 노래죠. 내가 알던 예전의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네. 이 노래가 참 군인들한테 향수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 들어가 있던 앨범은 싱글 앨범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찰스 디켄스가 만들었던 이제 소설, 그리고 또 얼빙 벌린이 작곡을 하고 빈 크로스비가 노래를 불렀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 노래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무조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많이 꿈꾸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 뭐니 해도 산타클로스죠. 산타클로스의 이름은 어디서 왔냐? 이거 뭐 많은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실존 인물입니다. 4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실존 인물이었던 세인트 니콜라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인트가 이제 산타예요. 세인트 니콜라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대적으로 와서 이제 마케팅이랑 많이 결합이 됐죠. 실존 모델 세인트 니콜라스는 누군가? 4세기경 현재 이제 트리키에 터키 지역 미라 주교였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주교였어요. 부모한테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을 가난한 이웃들한테 나누어 주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결혼 지참금이 없어서 팔려갈 위기에 처한 세 자매를 돕기 위해서 금화 주머니를 창문 안으로 던졌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또 굴뚝 안으로 던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양말에 쏙 들어갔다. 그래서 이 전설 때문에 오늘 양말에다가 선물을 넣어주는 풍습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라틴어로 상투스 니콜라우스라고 알려졌습니다. 상투스 니콜라우스인데 이 전통이 네덜란드로 넘어가면서 산타클로스라고 이름이 불렸고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이 미국의 이제 뉴욕으로 이제 이민을 오면서 이 발음이 영어권으로 넘어가서 산타클로스가 됐다고 합니다. 산을 잘 타서 산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산타클로스입니다. 자, 근데 이 산타 할아버지 하면 이 뚱뚱한 배,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빨간 옷이 원래는 오리지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옛날 초창기 산타는 흰 옷도 입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금빛 옷도 입고 있었습니다. 노스페이스 방한복 같은 거는 안 입었었겠죠. 그때 당시는 없었으니까. 자, 이렇게 다양한 색의 옷을 입었던 산타 할아버지가 왜 빨간 옷을 입게 됐냐? 자, 이거는 원래 1823년도 꽤 오래됐죠. 200년이 넘어갔습니다. 시인 클레멘트 클라무어의 시 성 니콜라스의 방문에서 술록이 끌고 있는 썰매를 타고 굴뚝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처음 묘사됐다고 합니다. 근데 1863년도에 사파를 그리던 토마스 나스트가 북극에 사는 뚱뚱하고 인자한 할아버지 이미지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뚱뚱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이 정착된 건 뭐냐? 1931년 코카콜라가 겨울철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광고 모델로 산타크로스를 기용했는데 이때 코카콜라의 상징인 빨간색, 빨간색을 갖다가 이용하고 하얀 수염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 코카콜라의 마케팅의 결론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겨울에 코카콜라를 마시는 이런 모습들 많이 있죠. 그다음에 코카콜라도 겨울 한정판에는 산타 할아버지 또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빨간 옷도 입었고 뭐 금색 옷도 입었고 흰색 옷도 입었고 여러 가지 옷을 입었는데 그때부터 산타 할아버지는 무조건 다 빨간 옷이 됐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타 할아버지 단짝 루돌프. 루돌프는 사실 원래부터 산타 할아버지랑 같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영입이 됐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유래는 4세기부터 시작되는데 산타 할아버지 옆에 루돌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 1939년 미국의 한 백화점 마케팅용 동화책에서 코가 빨간 루돌프 이야기가 처음 만들어졌고 이것이 노래로 만들어지면서 산타 썰매 군단에 이제 끌고 있는 루돌프가 함유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돌프 코가 빨간 이유는 북극에 있어서 맨날 추워서 일 끝나고 술을 마셔서 코가 빨개졌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음주운전 루돌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귀여운 루돌프죠.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알코올 중독이라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술 마신다고 놀렸네. 이건 제가 만든 노래고요. 루돌프가 사슴이 아닙니다. 이걸 아신 분들 계셨습니까? 루돌프가 사슴이 아닙니다. 솔직히 루돌프는 술록입니다. 술록. 동물원 가서 사슴을 한번 보시고요. 술록을 한번 보세요. 사슴은 너무나 귀엽게 생겼습니다. 특히 이 꽃사슴 너무나 귀엽게 생겼는데 이 북극에 살 수 있는 사슴이 없습니다. 여기는 술록이 살아야 됩니다. 술록은 엄청나게 큽니다. 비슷한 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술록과 사슴을 비교하면 일반인들과 최홍만을 같이 옆에 세워놓은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닐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레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인디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술록입니다. 이게 사슴이 된 이유는 일본에서도 사슴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한국에서도 사슴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노래가 루돌프 레드 노즈 레인디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루돌프 술록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렇게 원래 알려졌습니다. 사슴은 따뜻한 곳에 사는 동물입니다. 술록은 영하 40도의 극한 추위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동물입니다. 게다가 눈 위를 술록은 엄청나게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술록이 발굽이 넓어갖고 눈에 잘 빠지지 않고 썰매를 끌 수 있을 만큼 아주 힘이 셉니다. 자, 1823년 성 니콜라스에 방문해서 산타가 8마리의 작은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온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이때는 루돌프가 등장 안 했습니다. 근데 술록이 끌고 있는 썰매를 타고 있었던 거는 1823년 지금으로부터 202년 전에는 술록을 타고 다녔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루돌프는 나중에 영입된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1940년대 말 50년대 루돌프 노래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루돌프 레드 노즈 레인디어 이 노래가 들어오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루돌프 술록 코는 조금 이상하니까 이제 사슴코로 이제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돌프는 수컷일까요? 암컷일까요? 이거 궁금하시죠? 지금 보통 사슴류는 수컷만 뿔이 나긴 하지만 술록은 레인디어니까 술록입니다. 사슴이 아닙니다. 그래서 술록은 암수 모두 다 뿔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컷 술록은 겨울철이 되면 뿔이 빠집니다. 12월 초가 되면 뿔이 빠지고 암컷 술록은 봄까지 뿔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뿔이 나와 있는데 썰매를 끌고 있기 때문에 암컷이다.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암컷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컷인가 암컷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루돌프는 암컷이다. 과학적인 근거에 따지면 루돌프는 암컷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수컷이었으면 12월 25일 날은 뿔이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또 산타의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엘프가 있습니다. 엘프라고 요정들이 있습니다. 녹색 옷을 입고 다니고 뾰족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 요정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 요정들은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 먼저 비롯이 됐다고 합니다. 북유럽의 토무테, 그다음에 니세라는 작은 요정들이 있는데 원래 이런 요정들은
집이나 농장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의 바르게 대하면 농사일을 도와주지만 무시당하면 장난을 치거나 가축을 괴롭히기도 하죠. 한국의 도깨비하고 되게 비슷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슬란드에 여행을 갔는데도 아이슬란드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요정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요. 아이슬란드에 사람 손이 안 닿는 곳도 워낙 많기 때문에 진짜 저도 한 며칠을 다녀보니까 진짜 이렇게 청정 지역에는 요정이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00년대 중반 북유럽에서 이제 성 니콜라스, 산타크로스의 원조 전통이 퍼지기 시작할 때 기존의 니세 토무테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산타를 돕는 역할로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진 거는 19세기 이제 미국에서 알려졌는데 산타스 워크숍에서 일하는 산타의 이제 공장, 선물 만들어주는 공장이죠. 여기서 일하는 엘프의 이미지는 19세기 미국 문학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잡지 Goodies Ladies Book에서 산타가 수많은 엘프에 둘러싸여서 장난감을 만드는 모습이 1850년대 처음으로 사파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산타는 CEO고, 대표님 산타, 저희 산타 대표님 들어오십니다. 그다음에 엘프는 테크니션, 기술자입니다. 기술자라는 공식이 대중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프의 복장, 이 엔지니어의 복장은 뭐냐? 귀가 뾰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이 말린 신발이 꼬부라졌죠. 초록색과 빨간색 옷을 입은 모습이 헐리우드 영화 이런 데 통해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아는 엘프의 모습이 되어서 지금까지 알려졌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프는 몇 명이 일할까요? 엘프들은 과연 이름이 있을까요? 모르셨죠? 이거는 아는 분 별로 없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엘프는 수석 엘프 6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도 일을 도와주는 엘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석 엘프 6명이 있는데 이 6명이 지금까 각 디파먼의 테크닉 디파먼의 각 수장들이죠. 산타는 CEO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진짜 능력자였어요. 직원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거느리고 있는 CEO입니다. 대표님, 산타 대표님. 이 밑에 수석 엘프들 이름을 알려드릴 텐데 알라바스터 스노볼, 명단 관리자입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울면이 안 되니까 짜장면이나 짬뽕만 시켜. 이건 중국집에서 부르는 노래고, 울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선물 안 주니까. 그래서 착한 아이와 나쁜 아이 명단을 관리하는 이 엘프가 알라바스터 스노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발명하는 엘프가 있습니다. 부시 에버그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시 에버그린. 자, 그리고 이제 장난감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또 메이드 인 차이나 장난감 이런 거 자꾸 애들이 갖고 놀다가 조금 있다 금방 부서지면 또 애들이 엉엉 울잖아요. 그래서 장난감이 완벽한지 품질 검수를 하는 퀄리티 인증 마크를 찍어주는 품질 관리자 엘프가 있습니다. 이름이 미니 마스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엘프들과 산타들이 이제 먹을 쿠키, 그다음에 사탕, 모든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있습니다. 셰프는 슈거파인 포러스라고 알려졌습니다. 슈거파인 포러스는 이 음식을 만드는 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타 할아버지 옆에서 가장 오래 지키면서 산타의 이제 세크레터리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산타의 오랜 친구, 산타의 일정과 부께 살림을 챙깁니다. 매니저입니다. 산타의 로드 매니저라고 볼 수 있는 엘프가 있습니다. 시드니 페퍼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산타가 타고 다니는 썰매의 술록을 돌보고 산타의 썰매가 공중부양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운송 파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타의 운송 파트장, 산타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대기업 CEO의 리무진을 관리하는 이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움파 스노우독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6 엘프가 가장 중요한 엘프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나쁜 아이, 착한 아이. 그래서 나쁜 아이들한테는 선물을 안 준다고 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오늘은 짜장하고 짬뽕만 팔아요. 이거는 중국집에서 부르는 크리스마스 노래고요. 울면 안 되고 착한 일을 하는 아이들한테만 선물을 주는 게 산타이기 때문에
이 감시를 하는 엘프가 누가 착한지 누가 착하지 않은지 이를 감사합니다. 예, 스카우트 엘프들이 엘프 온 더 쉘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예, 크리스마스 시즌에 되면 산타가 보낸 작은 엘프들이 각 가정의 선반이나 트리 등에 여기도 숨어 있을지 몰라요. 예, 숨어들어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이 엘프들이 북극으로 올라가서 산타한테 그날 본 내용을 보고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집에 가서 얘는 착합니다, 안 착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북극에 예, 그 산타스 워크샵, 산타 공장에는 거대한 마법의 구슬이 있는데 아이들이 착한 일을 할 때마다 초록색 불빛이 반짝거리고 나쁜 일을 할 때마다 빨간색 불빛이 깜빡이면서 자동으로 기록된다는 설정입니다. 이게 또 보니까 예, 뉴욕 증권시장하고 되게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 세계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제 빨간 빌브가 예, 이 녹색불이 반짝반짝거리겠어요. 예, 뉴욕 증시 NISE 분위기가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직접 편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산타한테 보낸 편지 속에 본인이 1년 동안 산타 할아버지 저는 이런 착한 일을 했는데 예, 이렇게 저한테 꼭 선물을 주세요. 편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편지 보낸 주소는 제 밑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주소가 있습니다. 산타스 하우스 주소가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 산타 할아버지가 뭐 다 읽어볼 시간 없고요. 네, 알라바스타 스노우볼이 편지들을 전수조사해서 명단에 최종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쁜 일을 하거나 예, 편지도 안 붙여갖고 끝내 명단에 오르지 못하는 나쁜 아이들한테는 장난감 대신에 석탄 덩어리 양말을 넣어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석탄을 넣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워낙 착하셔서 웬만하면 모든 아이들한테 다 기회를 주신다. 예,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은 이제 올해 착한 어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제 보낼 편지 예, 있으면 밑에다가 댓글로 예, 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런 착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댓글을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라바스터 스노볼이 직접 읽어보고 이 댓글을 쭉 확인해 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착한 일을 한 건 뭐냐? 구독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좋아요 버튼을 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올해 착한 일을 갖다가 선행한 걸 적어주신 분들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착한 어른으로 인정받아갖고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 교회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원래 성경에도 없고 솔직히 뭐 베들레헴에도 이런 나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한국의 선앙당에 뭐 무슨 이런 풍습 같은 거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곳도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고대 관습에서부터 중세 독일의 전설까지 여러 이야기가 좀 섞여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죠. 예, 교회 마당에 성경 내용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낙원극을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에덴 동산을 표현해야 되는데 겨울철이니까 나무가 다 죽잖아요. 예, 에덴 동산을 모든 것이 푸르고 막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어야 되는데 나무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생명나무를 보여줘야 되는데 나무라고는 겨울에 푸른 나무는 이런 10엽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전나무 같은 거. 예. 그래서 이 전나무를 사과나무 대용으로 예, 좀 올렸고요. 여기다 이제 금단의 열매, 예, 선악과를 상징하는 붉은 사과를 매달았는데 이런 방울 있죠. 예, 이게 이 붉은 사과를 뜻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금색인데. 이게 이제 붉은 사과를 뜻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연한 행복, 예, 이것도 보이시죠? 예, 우연한 행복도 달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에덴 동산의 선악과, 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원래 이제 카톨릭에서 또 분리됐던 유명한 종교 개혁가가 있죠. 16세기에 예, 마틴 루터에 대한 유명한 전설인데 어느 날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숲길을 걷다가 전나무 가지 사이로 쏟아지는 영롱한 별빛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전나무를 집으로 가져와 가지 위에 촛불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구가 없었죠. 네, 촛불을 장식해갖고 이게 이제 별입니다. 별빛. 별빛이 흐른다 샤라라라라. 예, 이게 별빛입니다. 별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하죠. 네, 이게 별빛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미국에서 실제 나무에다가 하고 여기다 이제 전구를 달았는데 열이 난 전구였죠. 그래서 화재 위험성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엔 다 LED 라이트입니다. LED 라이트여서 전혀 이제 화재 위험이 없다. 전혀 뜨겁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화재 위험이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 고대 로마나 북유럽 사람들은 해가 짧은 동지를 기념했습니다. 3일 전에 동지였죠. 그래서 겨울에도 죽지 않고 푸른빛을 내는 상록수, 그러니까 전나무도 포함되어 있고 호랑가시 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무한테는 특별한 힘이 있다. 그래서 다가올 봄을 기다리면서 집안을 푸른 나뭇가지로 장식했는데 이 풍습이 흐르면서 기독교적인 의미와 결합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거 원래 독일의 풍습이었습니다. 독일의 풍습이었는데 1841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인 엘버트 공이 독일 출신이라고 합니다. 남편분이 윈저성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운 사진이 신문에 실리면서 영국과 미국, 그다음에 전 세계로 순식간에 유행처럼 퍼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별이 있죠. 이 별은 동방 박사를 인도했던 베들레헴의 별을 상징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팡이가 없어요. 지팡이 캔디를 하는데 지팡이 케인 캔디라고 하죠. 케인이 지팡이란 뜻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양 치는 목자, 목자가 이제 지팡이를 갖고 있죠. 근데 이걸 뒤집으면 J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지저스의 첫 글자인 J가 되는 또 다른 뜻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리본 같은 게 있죠. 어이구, 별이 떨어졌습니다. 별이 떨어졌어요. 어이구, 이거 또 떨어졌다. 별을 잘 매달아야 됩니다. 이 동방 박사인데 동방 박사님, 별을 갖다가 잘 꼽아 놓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리본이 있습니다. 리본은 기쁜 소식을 알리는 종소리와 사랑의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 추리 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해보고 아이들 어렸을 때 해보고 진짜 오랜만에 또 추리를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런 뜻이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갖다가 해보신 것도 뜻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 밑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 텐데 북미 항공 우주방위 사령부가 있습니다. 노라드라는 곳이 있는데 산타 추적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아이들과 어른들이 열광하는 아주 재밌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원래 1955년도에 잘못된 전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없어졌죠. 시어스 백화점이 있는데 1955년도에 광고가 나왔는데 산타와 통화하세요라는 광고를 내면서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번호가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번호가 오타가 났는데 하필이면 이 번호가 미국의 대륙 방위 사령부 당시에는 컨네드 CONNAD였는데 지금은 이제 노레드의 전신이었다고 합니다. 비상 직통 전화번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를 찾고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를 갖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어디다 장난 전화야? 막 이렇게 혼내게 되는데 당시에 전화를 받았던 해리 슈프 대령이 산타를 찾는 어린아이한테 기지를 발휘해서 지금 미국의 레이더를 확인해 보니까 산타가 지금 막 북극에서 출발했단다 어린아이야. 이제 곧 니네 집에 갈 거야. 이제 출발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서 이 전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노래드는 이 임무를 1955년도부터 계속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뭐 북극 방위 사령부이기 때문에 레이더를 이용해서 북극에서 산타가 이륙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북방 경보 시스템 갖다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루돌프 빨간 코에서 나오고 있는 적외선 신호를 감지해서 어디로 달리고 있는지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테크놀로지가 어디서 이용하냐? 미사일 발사 감지 시스템이 똑같은 시스템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배치된 초고성능 카메라로 산타가 지나가는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산타가 날아갈 때 캐나다에서는 CF-18, 그다음에 미국의 F-15 같은 전투기 조종사들이 산타가 이제 무사하게 잘 다닐 수 있게 전투기로 호위를 해주면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웹사이트 올려놓을 거예요. noredsanta.org에 접속하면 산타가 지금 어디 날아가고 있는지, 지금까지 몇 개의 선물을 배달하는지 실시간 지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혹시나 산타가 어디인지 궁금하시다, 그럼 전화를 가시면 됩니다. 1877 하이 노래드로 전화하시면 자원봉사들이 산타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재밌죠? 산타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자, 그래서 이 산타가 지구를 다 돌아야 되는데 이 지구를 갖다가 다 돌려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얼마나 빡센 일을 하는지 오늘 산타의 노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21억 명의 어린 아이들,
예. 여기서 산타를 기다리는 가정은 9,180만 가구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 9,180만 가구, 예, 이 가구를 다 들려야 됩니다. 예, 다 들려야 되는데 하루에 24시간인데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제 서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좀 시간을 벌 수가 있죠. 계속 서쪽으로 가면서 배달하면 해가 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대 31시간 정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산타는 일할 수 있는 거,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시간이 31시간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다 달려야 됩니다. 예, 선물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총 거리는 1.2억 킬로미터를 달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예, 1.2억 킬로미터를 31시간 안에 주파를 하려면 산타의 설매가 얼마나 빠른가? 예, 초속 1,040km, 예, 시속 몇 킬로냐면 374만 킬로미터. 야, 이거는 얼마나 빠른지 감도 안 오죠. 예, 음속보다 3,000배 빠릅니다. 음속 마하라고 하죠. 뭐 지금 비행기 옛날에 콩코드 같은 것도 뭐 마하 뭐 2, 3 전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마하 15까지 있다는데 마하 3,000이라고 합니다. 예, 음속 3,000배. 예, 빛의 속도보다는 조금 느리긴 하지만 예, 인류가 만든 가장 우주선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기권 바깥을 나갈 때 음속으로 이제 한 30, 40 이렇게 나온다고 좀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빠른지 예, 감을 좀 작게 좀 설명드리면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산타 할아버지 썰매 속력으로 오면 0.5초만 핑 하고 온다고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할까? 예, 이게 좀 가능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산타를 연구하는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루돌프의 빨간 코가 예, 술을 마셔서 빨간 코가 된 게 아니라 예, 뭐 주정뱅이라서 빨간 코가 된 게 아니라 공기장을 없애주는 강력한 자기장. 예, 그래서 아이언 쉴드를 만드는 예, 이 산타가 알고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산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언 쉴드를 갖다 만들었고 이 방정막 이런 거 만들었고 산타가 이렇게 빠른 속력으로 가는데도 뚫고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얘기로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가 모르는 차원 이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 정지 기술이 또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우리한테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이제 사슴이나 술록은 시속 24km 정도로 뛰고 있지만 예, 마법의 가루를 먹은 루돌프 술록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낸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각 집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0.0007초.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0.0007초. 예, 그 짧은 시간 동안 굴뚝을 내려가서 선물을 두고 그다음에 할아버지 드시라고 나왔던 쿠키까지 한 입 베어물고 나와야 되니까 진짜 산타 할아버지는 이 극한 직업, 예, 극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는 지금도 이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뛰는데도 왜 산타 할아버지는 이제 고도 비만일까? 배가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의 이제 체형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딱 보니까 우선 이제 의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타 할아버지의 배 둘레를 보니까 산타의 체형은 BMI 지수가 한 30에서 35를 훌쩍 뛰어넘는 고도 비만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이 고도 비만이어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또 당뇨 수치도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심혈관계 질환, 뭐 게다가 이렇게 빨리 다니까 또 심혈관계 질환 때문에 갑자기 하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그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미국에서는 산타 할아버지 오시면 선물 놔두고 가시니까 오셔서 맛있는 거 드세요. 그리고 쿠키하고 우유를 놓는 풍습이 많이 있죠. 근데 정성껏 차려준 이 쿠키하고 우유를 갖다 안 먹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예, 많은 집들 보면 이제 쿠키하고 우유를 갖다 놓으면 다음날 보면 이제 우유도 비어 있고 이제 쿠키도 먹고 하죠. 예, 하룻밤 사이에 이 많은 쿠키하고 우유를 먹어야 되니까 야, 하룻밤 사이에 섭취하는 칼로리만 수십억 칼로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도 비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 산타 할아버지 먹방만 찍어도 유튜브 한 100만, 1000만 조회는 금방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그 빨간 옷을 벗고 보니까 이게 다 근육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진짜 헬스에 미친 온몸이 다 근육질 산타 할아버지였다. 왜냐? 업무 강도량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굴뚝을 타고 오르는 거 이것만 해도 게다가 그 보따리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예, 이거 들고 다니는 거는 진짜 피지컬 100 넷플릭스의 피지컬 아시아 이런 데 나가도 당연히 1등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 암호띠를 제쳐버리고 1등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배처럼 보이지만
추운 북극에서 겨우 견디기 위한 두꺼운 지방층, 그다음에 썰매를 버티는 코어 근육이 진짜 발달된 이런 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 옷을 갖다 벗겨보기 전까지는 솔직히 모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쿠키하고 우유 말고 그다음에 이제 샐러드 같은 거 이런 걸로 넣는 집도 있고요. 근데 루돌프 먹으라고 당근을 또 갖다 놓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1년에 이제 하루만 열심히 일하고 1년 365일 중에 1년 364일은 솔직히 쉬잖아요. 쉬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 동안은 맨날 이제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산타 할아버지의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전 세계 아이들한테 선물을 다 주는 산타 할아버지는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줄 수가 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의 재산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산타 할아버지의 재산. 우선 산타 할아버지는 이제 북극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주소 보내드렸죠. 북극점 그 근처에 이제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유권이 좀 모호해요. 근데 어느 나라의 땅도 아니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점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지의 가치가 이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만약에 이제 북극에 학군이 좋아지고 땅 투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북극의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은 이제 산타 할아버지 이제 워크숍, 산타스 워크숍에서 만들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전 세계 수억 명의 아이들한테 줄 선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최첨단 공장을 만들려면 이게 투자 설비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수십조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1억 명 아이들 중 한 3분의 1한테만 한 2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하룻밤에 배송되는 물품 가격은 한국 돈으로 1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지금 초속 1000km 이상으로 달리는 마법의 썰매, 그다음에 특수 술록 9마리죠. 이 술록의 이제 파트장, 운송 파트장, 운송 파트장은 루돌프입니다. 이들의 이제 기술 이거는 지금 나사도 흉내 못 내고 있고 스페이스X도 흉내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기술을 산다 그러면 수백조 달러를 갖다가 제시해도 모자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6명의 엘프 그다음에 9마리의 특수 술록 이외에도 그 밑으로 일하는 수많은 엘프들 진짜 대기업이죠. 대기업인데 이런 이제 장난감 제조도 해야 되고 명단도 관리해야 되고 그냥 IT 시스템 같은 것도 또 해야 되고 수십만 명의 엘프가 일하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 엘프들의 이제 페이를 줘야 되고요. 또 복리 후생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탕비실에는 이제 믹스 커피, 과자 같은 거 갖다 놓지만 엘프들은 이제 코코아하고 사탕을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401k도 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또 이들을 위해서 나중에 또 퇴직금 같은 것도 준비를 해줘야 되고 또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되게 중요하죠. 특히 겨울에 추운 데서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부자들 순위를 매기고 있는 포브스, 포브스에서는 산타는 이제 부자 영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 일론 머스크, 그다음에 엔비디아, 젠슨 황, 이런 사람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볍게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정보량도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모든 가정의 주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가 있고 또 어느 아이들이 착하고 어느 아이들이 착하지 않은지 전 세계를 배송하는 이런 물류 시스템 요거는 당연히 페덱스도 못 쫓아오고 UPS도 못 쫓아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물류 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산타는 이 부를 어디서 축적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산타가 금수저였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산타가 알고 보니까 땅을 잘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초창기에 이제 산타가 코카콜라 빨간 옷을 입기로 하면서 코카콜라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매년 이제 산타 할아버지한테 천문학적인 이 모델료를 준다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빨간 옷을 입어주는 조건으로 코카콜라 모델료를 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북극에 천연 자원이 많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또 내다 팔아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엘프들의 또 마법으로 생산되는 무한 에너지가 있다.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진짜 부자였더라. 이런
우리가 또 몰랐던 또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무, 전나무도 이용하지만 솔직히 이제 침엽수를 많이 이용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때 나무가 얼마나 많이 이용될까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한 8천만 그루에서부터 한 1억 그루 정도의 실제 나무, 나무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만 5, 6천만의 나무가 소비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매년 2,500만부터 3천만 그루의 나무가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건 전나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전나무 말고도 뭐 다른 나무를 갖다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소나무도 이용하고요, 가문비 나무도 이용하고 노르만 퍼, 노르만 전나무는 잎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집에서 추리용으로 쓰는 이제 1.8m에서부터 한 2m 정도까지 자라는데 보통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준비됐던 나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약 한 3억 5천만 그루의 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 농장에서 계속 자라고 있고 또 이 나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탄소를 갖다 흡수하고 맑은 산소를 배출하는 데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나무를 쓰는 게 이게 나쁜 거 아닌가, 뭐 나무를 자꾸 없애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조나무 쓰는 것보다는 실제 나무 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인조나무는 플라스틱을 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분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물론 리사이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는 다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무를 갖다 폐기시키면 한 3.5kg 정도의 CO2 탄소 발생이 생기는데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나무를 만들면 한 40kg 정도의 CO2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는 매년 심어야 되는데 요건 이제 한 6년, 10년, 이 정도 사용해야지 솔직히 한 10년 사용해야지 일반 나무 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쓰고 있는 나무 중에서 의외의 것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크리스마스 추리의 나무 종자는 다름 아닌 한국에 있는 구상나무라고 불리는 겁니다. 코리안 퍼라고 합니다. 제주도 한라산하고 지리산이 원산지입니다. 1900년대 초 유럽으로 건너가서 개량이 되고 모양이 예쁘고 향이 좋아서 최고급 추리는 한국산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K추리가 있습니다. K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K추리까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 크리스마스 추리는 한국의 구상나무라고 알려졌습니다. 코리안 퍼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아무것도 아닌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별로 안 세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기독교 신자가 뭐 전체 인구 중에서 1%도 안 되기 때문에 공휴일도 아닙니다. 노는 날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 검도도장 갔더니 이제 우리 일본 저 젠바야시 센세이가 목요일 날 검도장에 나오자고 다른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날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일본에서 뭐 학교 직장 다 나갑니다. 근데 축제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홍콩하고 마카오만 빼놓고 본토에서는 공식적인 휴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들은 당연히 기독교를 안 믿기 때문에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는 종교적 이유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국가는 공공작전에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하면 이를 금지시키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당연히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어서 크리스마스 대신 김정숙, 김정일의 생모생일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 재밌는 게 뭐냐? 크리스마스 날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엄청나게 먹는다고 합니다.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미리 예약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그날 당일날 못 사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1970년대 일본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이제 한국보다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국도 한 80년대 초반에 들어왔는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에 있던 외국인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 터키를 많이 먹죠. 미국 사람들은 터키를 많이 먹는데 터키를 먹고 싶은데 터키는 없고 칠면조 대신 이 치킨이 하나 먹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힌트가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1974년도 일본 KFC 지점장이었던 오카와 다케시 씨는 이를 놓치지 않고 크리스마스에는 치킨이라는 이제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일본 발음으로 크리스마스니와 간타키 이랬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일본 사람이 발음 못하죠. 그래서 이거 산타 할아버지가 할멈 어디 갔어? 크리스마스? 그 크리스마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니와 켄타키, 켄타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니와 켄타키 해서 그때부터 캠페인을 해갖고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날은 켄타키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KFC 그 할아버지 있죠, 켄타키 할아버지, 산타 옷을 입혀갖고 매장 앞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그럼 무조건 이제 켄타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날이다, 이렇게 알려져서 몇 주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먹는 음식이 있는데 딸기 생크림 케이크 있다고 합니다. 예, 화이트 크리스마스 케이크라고 불려주고 있는데 하얀 생크림 위에 빨간 딸기가 올라간 형태인데 이게 이제 빨간색은 이제 1번 1단계도 빨간색이 좀 있고요. 예, 일본인들이 좀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생명나무에 있는 선악과 빨간 애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얀색은 이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 이제 선물을 많이 나눠주잖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제 기뻐한 날인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가? 예, 미국에서는 이제 애마존 월마트에서 선물 팔리는 이제 순위가 나왔는데 1위는 부동의 레고라고 합니다. 이 레고가 좀 교육적으로 좀 좋죠. 예, 레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인형을 많이 주고요. 네, 봉제 인형, 그다음에 4위가 액션 피규어,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이상들 아이들한테는요, 아이들은 이제 게임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인기 좋은 게 닌텐도 스위치 아주 압도적으로 인기 좋고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예, 이런 것도 인기 좋고요. 게임 안에서 쓸 수 있는 로블록스 기프트 카드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모르겠는데 포트나이트의 V벅스 카드, 그다음에 로블록스의 기프트 카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조금 큰 아이들은 이제 아이패드나 에어팟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중고생들이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2살부터 5살 사이 아이들은 예, 파워 패트롤 장난감하고 블루이, 그다음에 주방놀이 세트 이런 것들 좋아하고 6살부터 12살 사이는 레고, 닌텐도, 스쿠터, 자전거, 이제 보드게임 뭐 이런 거 좋아하고요. 13살 이상은 스마트폰, 브랜드 의류, 나이키, 룰루레몬 뭐 이런 거 같은 거, 예, 콘서트 티켓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선물 주시면 좀 좋을 듯 하고요. 그 외에도 좀 재밌는 얘기 몇 가지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 쥐가 죽은 듯이 조용한 밤, 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가 있죠. Silent Night, Holy Night, 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 이거는 1818년 오스트리아 한 성내에서 크리스마스 미사를 준비하던 중 쥐가 파이프 오르간에 바람통을 갉아먹어서 오르간이 고장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간이 없어서 부랴부랴 예, 기타 반주에 맞춰서 예, 노래를 부르려고 예, 이렇게 만든 노래가 이 노래라고 합니다. 예, Silent Night, Holy Night, 예,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 쥐가 오르간을 갉아먹었던 밤. 예, 이래서 처음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크리스마스 카드 많이 보내시죠? 예, 크리스마스 카드 요즘에는 뭐 카톡으로 더 많이 보내시는데 크리스마스 시작은 귀찮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예, 1843년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공무원이었던 헨리 콜은 인맥이 너무 넓어서 일일이 성탄 안부 편지를 쓰는 게 너무 귀찮았다고 합니다. 편지 쓰는 게 귀찮아서 그냥 크리스마스 장면을 그린 종이 밑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해피 뉴 이어라는 문구를 인쇄해서 지인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단체 문자로 보낸 거죠. 예. 그때 당시 이제 북복을 했습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 예, 처음 했던 이 카피 앤 페이스트가 1843년도에 처음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크리스마스 색깔은 이제 빨강과 초록색일까? 예, 겨울에도 죽지 않는 상록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나무. 그다음에 빨간색은 이 사과. 예, 아까 말했듯이 선악과라고 알려진 예, 이 사과. 예, 예수가 흘린 피를 또 상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낸 영원한 삶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영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푸딩 혹은 케이크 안에 은동전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먹다가 조각에서 동전이 나오면 내년 한 해 동안 큰 부자가 된다라고 믿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상 가장 비쌌던 크리스마스 선물은 뭘까요? 예,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선물은 뭘까요? 예, 맞추신 분 계십니까? 예,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은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선물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예, 1885년 크리스마스 시즌을 이제 그때를 맞이해서 우정의 상징으로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자유의 신상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1885년 예, 이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면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엑스마스라는 얘기가 많이 있죠. 예, 엑스마스의 이제 어원이 뭔가 있고 크리스 이게 뭐 크로스랑 말이 비슷해서 엑스 이렇게 적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저도 어렸을 때 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크라이스트를
원래 그리스도를 뜻한 단어인데 이게 라틴어고 이걸 갖다 이제 라틴 글자로 지금은 앞에 글자가 X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크라이스트라는 뜻이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역사가 깊은 줄임말이니까 예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엑스마스가 뭐 나쁜 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엑스마스라고 쓰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얘기들 이제 뭐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크리스마스 동안에 재밌는 얘기를 좀 했고 또 몰랐던 얘기들 오늘 많이 있으셨죠. 그래서 제가 조금 중간중간 좀 재밌게 하려고 좀 장난도 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라고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도 감사했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직접 만나서 선물을 주고 받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항상 선물은 좋아요, 그다음에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의 구독까지 좀 전해주시면 더 큰 선물이 될 것 같고 항상 여러분이 적어주시는 댓글, 댓글에 올해 한 해 동안 했던 착한 일을 적어주시면 제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울면 안 됩니다. 울면은 안 되고 요즘에는 짜장면하고 짬뽕만 된다고 합니다. 울면 파는 중국집이 요즘에 많이 줄긴 줄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